Pas de sol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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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 de soleil.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1.6 터보 엔진하고 44kW의 힘을 내는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현대 기아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60km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모터로만 구동이 돼요. 가속을 강하게 걸지 않고 부드럽게 주행할 때는 엔진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모터가 작동을 해요. 많은 구간에서 물론 이제 70km 넘어가고 하면은 당연히 엔진이 켜지지만 그 이하의 구간에서는 모터가 아주 적극적으로 차를 구동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작동하는 시간이 적은 거죠. 그런 부분은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70km의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신호가 꽤 많은 국도변을 주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엔진이 켜지질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엔진하고 모터가 모두 꺼져 있죠. 왜냐면 지금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하가 많이 걸릴 때, 자동차에 힘이 많이 필요할 때는 엔진이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힘이 별로 필요 없을 때, 거의 뭐 70km 속도까지도 엔진이 작동하지 않고 모터로만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의 하이브리드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모터가 적극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에 개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랜저가 5m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공차 중량이 1700kg이 넘어요. 차 크기도 크고 무게도 조금 나가는 편이죠. 1.6 터보 엔진으로 이 무거운 차체를 움직이기에 조금 버겁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1.6이라고는 하지만 터보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크가 27토크예요. 사실 2500cc 자연흡기 엔진보다 토크가 더 좋아요. 때문에 힘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게다가 264Nm의 힘을 내는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터가 엔진을 서포트를 해주죠. 아무래도 모터가 많이 구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모터가 돌아가는 그 회전의 느낌이 많이 나타나죠. 그 모터의 그 특성,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죠. 가속을 이렇게 강하게 했을 때 이 초반의 가속은 꽤 잘 나가지만 실용 영역 구간을 벗어나서 110km, 뭐 120km 속도 구간을 벗어나서의 그 가속 느낌은 조금 초반에 비해서는 무뎌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5보다는 분명히 좋은 가속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3.5 가솔린에 비한다면은 후반에서 그 힘이 그렇게 충분하게 나와주진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속을 풀가속을 해보면 한 120까지는 잘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조금은 더디게 올라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속기 같은 경우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가솔린 모델 2.5, 3.5 같은 경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터가 좀 구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6단으로도 충분히 좋은 가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변속기가 다단화되면은 힘을 더 촘촘하게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6단 변속기라고 해서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하이브리드 모터와 함께 충분히 괜찮은 가속을 보여줍니다. 엔진은 180마력 1.6 터보 엔진이고요. 그리고 44kW의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모터가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실용 영역 구간 0km에서 110km 구간에서의 출력은 꽤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밟았을 때 고개가 뒤로 이렇게 약간 젖혀지는 정도의 가속의 힘이 나옵니다. 출력적인 부분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고 이 K8 준대형 세단을 끌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보면 동력이 변환되는 과정에서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제가 시승하면서 전혀 그런 걸 못 느꼈어요. 모터가 엔진으로 변화된다, 엔진이 모터로 변환된다, 이거를 느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속을 할 때도 감속을 할 때도 그 모터가 개입해서 이질적인 느낌을 준다?
이런 느낌은 받기 힘들어요. 연비가 13.6km/L가 나왔어요. 이 정도 연비면 이 차가 지금 준대형 세단이고, 그리고 크기가 상당한데 괜찮은 수준의 연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운전의 환경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무조건 3.5보다는 훨씬 좋은 연비를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고 달려보고 있습니다. 합산 출력은 230마력이고요. 엔진이 내는 힘은 180마력입니다. 그랜저도 마찬가지고 K8, 스포티지 다 이 시스템을 쓰거든요. 예전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차가 움직일 때 그 매끄러움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엔진이 켜지거나 모터가 돌아가거나 할 때 그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가속을 할 때도 엔진이 붙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엔진이 동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끄러운 느낌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소나타 하이브리드 초창기에 나왔을 때 시승을 해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건 탈 게 못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완성도 측면에서 상당히 높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행에서의 느낌 자체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편하게 세팅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풀 가속을 하게 되면은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차를 끌기에 부족한 정도의 힘은 아니에요. 이 승용 같은 경우에는 차체 무게가 좀 가볍기 때문에 조금 더 힘있게 나가주는데, 얘는 차도 높고 아무래도 무게가 좀 더 나가다 보니까 K8이나 그랜저처럼 경쾌한 면모는 없지만 적당하게 치고 나가는데 충분한 힘을 주는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르막인데 이렇게 밟았을 때의 느낌은 호쾌하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가 크고 무게가 있는데 잘 밀어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파워풀하게 나간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중형 사이즈의 SUV를 밀어주기에는 충분한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쭉 뻗은 도로에서 풀가속을 해보면 한 120km 정도 속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꽤 잘 치고 올라간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의 힘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그 이상에서 120, 130 넘어가면서 속력을 끌어내야 할 때는 조금 더딘 감이 있습니다. 연비가 지금 제가 운행하는 동안에는 한 17km/L가 나왔거든요. 쭉 크루징 하면서 달렸기 때문에 가속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연비가 이 정도면 꽤 잘 나온 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2.7km/L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연비 주행을 한 게 아니고 살살 탄 게 아님에도 이 정도 연비를 보여준다는 거는 좋은 수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의 1800km, 1900km 대가 넘어가는 그런 무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크기도 상당히 크죠. 그런데도 이 정도의 연비를 보여준다는 거는 꽤 좋은 연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엔진이 작동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연비를 상승시켜 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죠. 엔진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휘발유가 공급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전기로만 구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평균 연비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비의 상승이라는 게 이게 모터의 사이즈도 그렇고 엔진의 사이즈도 그렇고 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속 구간, 도심 환경에서 연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속을 해볼게요. 엑셀레이터를 밟게 되면은 차지 에코 모드를 지나서 파워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엔진이 같이 강하게 구동을 하면서 힘을 보태게 되거든요. 엔진하고 모터가 같이 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의 가속의 느낌은 충분한 정도의 힘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소렌토나 다른 모델들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면서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합산 출력을 통해서 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파워를 끝까지 올리면서 풀가속을 했을 때 그 힘의 정도라는 거는 꽤 강력한 정도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풀가속을 하고 있는데
130, 40 속도까지는 꽤 강하게 올려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차로 그렇게 강하게 운전을 하면은 이 차를 구매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부드럽게 주행을 하면서 연비를 끌어내는 거, 이게 이제 이 하이브리드의 구매 목적일 텐데, 이렇게 가속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연비라는 게 뭐 의미 없는 수치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운행을 하실 거면은 2.5 가솔린 터보를 하셔야 됩니다. 0km에서 100km, 110km 요 사이에서 효율을 최고로 뽑아낼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km에서 110km 구간에서 탄력적으로 편안하게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밟게 되면은 모터가 붙기 때문에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예전의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나타나는 엔진이 붙을 때, 모터가 붙을 때 그 약간의 이질적인 모습은 지금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서히 가다가 갑자기 가속을 확 걸어버리면은 약간 덜컥 하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느낌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느끼기는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키고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승을 하면서 항상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체크를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완성도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뭐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앞차랑 간격을 조절하는 기능, 그리고 차선을 유지하면서 물고 가는 기능, 이런 실력들이 실용적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스티어링 휠을 놓고 있고 여기가 커브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번 기다려 볼게요. 어떻게 꺾어 가나. 꽤 잘 꺾어줍니다. 안정적으로 차선을 잘 물고 가요. 바깥쪽으로 밀리거나 그런 거 별로 없이 어느 정도 가운데 쪽으로 차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진행을 잘 시켜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도 코너가 한 번 꺾이고 이렇게 두 번 S자로 꺾이는 코너인데, 그리고 커브가 꺾이면서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이 되는데도 놓치지 않고 지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실용 구간에서 편안하게 사용하는데 괜찮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한 번 더 실험을 해볼게요. 코너가 여기는 저기보다 더 심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놓치는 거 없이 중앙으로 차를 유지하면서 차를 잘 꺾어줍니다. 방지턱을 한번 넘어 볼게요. 방지턱을 넘었을 때 이 서스펜션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게 잘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퉁퉁 튀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묵직하게 툭 치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지턱을 몇 개 계속 넘어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넘어볼게요. 꽤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고급이죠. 가격이 있습니다. 9천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고, GT라인 옵션 넣게 되면은 1억도 넘어가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에서도 고급스럽게 하려고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드는 서스펜션 느낌입니다. 물론 서스펜션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고속에서 조금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달리려고 만든 차는 아니기 때문에 서스펜션은 부드럽게 조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동차의 컨셉과는 제가 봤을 때는 맞는 서스펜션 세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는 700Nm의 토크를 발생시키는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700Nm라고 하면은 71kg 포스미터의 토크거든요. 모터의 특성상 초반부터 토크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밟아보면은 가속력이 상당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머리가 뒤로 딱 젖혀지는 정도의 강한 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2륜도 있고 4륜도 있는데 2륜하고 4륜하고의 힘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가격은 370만 원 차이예요. 4륜을 넣게 되면은 700Nm의
듀얼 모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 370만원을 더 지불하면 됩니다. 물론 370만원이 작은 가격은 아니지만 이 전체 차 가격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또 큰 가격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EV9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륜은 꼭 넣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해 볼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제 스포츠 모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뀌게 되면은 일단 시트의 양 사이드 볼스터가 조여줍니다. 이제 달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터의 반응도 조금 더 민감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밟게 되면은 가속의 느낌이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이고요.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가속력은 굉장히 강력하고 불만이 없을 정도의 가속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오르막에서 한번 가속을 해 볼게요. 지금 오르막이고 이 차가 2.6톤인데 뭐 나가는 건 깃털처럼 나갑니다. 가볍게 빡 하면서 밀어주는데 그 펀치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펀치력에 대한 불만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또 스포츠 모드에서의 이 가속 능력은 일반 모드 때보다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오닉 6를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력으로 하면 한 320마력 정도, 토크는 605Nm, 이걸 이제 킬로그램 폴스 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60kg 폴스 미터가 넘어가는 그런 토크예요. 더군다나 이 전기차는 초반부터 토크가 쏟아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경우는 RPM을 올려가면서 토크랑 마력이 이렇게 상승하지만 밟는 순간 토크랑 마력이 쏟아져 나오니까 체감의 정도는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한번 달려볼게요. 자, 밟았을 때 거의 미친 가속력이 나옵니다. 아주 강력한 펀치력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사륜 모델의 롱 레인지 모델이다 보니까 모터가 두 개가 앞뒤로 들어가고 그 힘도 이륜 대비 훨씬 강력하죠. 배터리팩이 밑에 깔려 있어서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 그 안정감도 괜찮은 편이고요. 지금 코너를 이렇게 한번 잡아 돌려보고 있는데 바닥에 큰 돌덩이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느낌이 확실히 몸으로 체감이 됩니다. 보면이 울퉁불퉁한 길로 한번 끌고 와봤는데요. 서스펜션은 기본적으로 약간 탄탄한 느낌이에요. 중량이 있다 보니까 가볍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좀 묵직하면서 잘 잡아주는 그런 서스펜션 세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거 서스펜션을 약하게 하게 되면은 너무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단단하게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680 전기차를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운행 모드는 스포츠 모드이고요. 얘는 모터가 듀얼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모터가 하나 있고 또 후방에 뒤쪽에 모터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은 370마력이고요. 370마력이라고 하면은 마력수 자체는 엄청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토크가 무지막지하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가속도도 상당히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한번 밟아볼게요. 밟아보면 지금 정말 무지막지한 가속력이 발생이 됩니다. 일반 G80보다는 200에서 300kg 정도 더 무겁거든요. 근데 토크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무겁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가볍게 움직여요. 전기차 특성상 토크가 후반부터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펀치력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에코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에코로 딱 바꾸게 되면은 차가 뒤로 좀 약간 당긴다고 해야 되나? 에코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밟기만 하면 이렇게 차가 쭉쭉 움직여 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스포츠보다는 그 어떤 강도 면에서 조금 덜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동차는 320kW의 힘을 내는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앞에 160kW, 뒷면에 160kW, 그래서 이제 합산 출력이 320kW가 되는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마력으로 계산을 해보면 420마력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거죠. 엑셀레이터를 쭉 밟았을 때 이 가속감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기차의 성능이 이제 420마력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내연기관 자동차의 400마력대랑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토크와 마력이 뭐 초반부터 쏟아져 나오거든요. 초반부터 막강한 토크와 마력, 힘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가속 느낌이 더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연기관 자동차들에 비해서 똑같은 출력을 내는 차라고 할지라도 내연기관 대비 얘가 이제 뿜어내는 힘의 그 출발 선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출발 시점이 바로 누르면 바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속할 때의 느낌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 느낌이 확 초반부터 와닿는다고 보시면 돼요. 하이브리드 4대, 이 중에서 이제 2대는 승용 모델이었고요. 2대는 SUV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4대, 전기차도 2대는 승용 모델이었고요. 2대는 SUV였습니다. 이렇게 총 8대를 시승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먼저 가장 크게 이제 주행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느껴졌던 점은 파워예요. 이 전기차의 힘이라는 거는 하이브리드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즉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전기차의 힘은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특히나 토크가 밟는 순간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강력한 토크감은 일반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차들이 따라가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라는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전기차가 하이브리드를 압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크게 느꼈던 점은 이제 충전 설비의 유무예요. 전기차를 시승을 하고 운행을 해보면서 충전을 하려고 했을 때 충전 시설을 어플을 켜고 찾아야 된다는 점은 좀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이게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전기차 타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은 충전이 너무 편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단독주택 살면서 집에 충전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 혹은 직장에 충전 시스템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유소에 아예 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집에 도착했어? 그러면 플러그만 꽂으면 충전이 되니까 너무 편리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정에서 충전했을 때 전기료가 또 싸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엄청나게 이점이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이 전기차는 편차가 큰 것 같아요. 끝으로 정비 부분에서 전기차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는 정비소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연기관차는 엔진오일도 갈아야 되고 변속기 오일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소모품들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반면에, 이 전기차는 그런 소모품의 교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안전 없을 수는 없지만 내연기관에 비하면 전기차는 그런 교환해야 될 것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소에 가는 비율이 훨씬 적고 그만큼 정비로 지출하는 비용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터넌스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전기차가 조금 더 유리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력한 힘을 원하면서 충전 인프라가 주변에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비소 가는 게 싫다, 나는 귀찮다, 정비소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에게는 전기차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충전 인프라가 주변에 별로 없다면 전기차를 운행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전기차로 다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해보면서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대비 전기차가
부족한 점이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에 서는 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단 이제 인프라가 깔리는 시간이 문제겠죠. 그리고 이 전기차가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이 가격이 떨어지는 그 속도와 비례해서 전기차의 판매량, 점유율이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한테 너는 뭐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 둘 중에 골라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를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데 항상 들어가 보면 충전시설이 다 꽉꽉 차 있어요. 지하 주차장이 한 3층까지 돼 있는데 층마다 한 6개씩 돼 있는데 그곳이 항상 차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충전이 만만치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전하는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기차가 우위에 서는 점이 있지만 좀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가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